피보험자의 사망이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청구권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외상이 없었음을 환자가 강력히 주장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내용 보시면서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피보험자가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던 중 외상성 뇌출혈의 진단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해사망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담보로서 우연한이란 사고의 발생이 피보험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외래의 원인이란 사고 발생이 신체 외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체 내부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망을 받을 수가 없고 일반 사망보험금만 청구가 가능하며 일반 사망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생명의 위협을 가할 만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재해사망의 경우에는 일반 사망보험금에 비하여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되는 보험료는 적은 반면에 보험회사에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더 크게 됩니다. 또한 이제 보험 상품에 따라서 재해사망보험금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일반 사망보험금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허다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보험회사는 재해사망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피보험자가 앓고 있던 간암이라는 질병 자체가 매우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간암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증권을 보시면은 피보험자는 평일에 재해로 사망할 경우 평일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을 받고 휴일에 사망하면은 휴일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입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망 보험금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입증한다면은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피보험자는 간암을 치료받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다친 후 병원에 방문을 하였다는 것이 응급기록일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기록일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고 발생의 경위가 적혀 있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받으려면은 해당 보험금의 요건에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응급기록지의 내용에서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쟁의 시작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피보험자가 사다리에 떨어지면서 사망할 수도 있고 또한 간암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응급 기록 일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다리에서 떨어진 후 바로 병원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통증을 참다가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생명보험회사는 더더욱 간암으로 인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피보험자는 최초 A 대학병원에 방문하였으나 해당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실할 수가 없어서 다른 B 대학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최초 대학병원의 퇴원 기록을 보면은 사다리에서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머리 충격 사실은 없다고 피보험자가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기재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이제 우리 쪽에는 불리한 부분인데요. 그러나 이제 병원에서는 환자의 증상 중
라쿤 신드롬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라쿤 신드롬은 머리에 출혈이 있는 경우 나타나고요. 라쿤 신드롬이 뭐냐면은 한쪽 눈이 너구리처럼 까맣게 이제 변하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또한 이제 병원에서는 머리에 출혈이 있는 것을 볼 때 외상으로 인한 머리 골절도 의심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는 부정하고 있으나 병원에서는 환자의 진술과 달리 외상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의사가 왜 환자의 진술과 다른 소견을 보였냐면은 이러한 CT 검사 결과 때문입니다. 환자는 간암의 병력이 있기는 했으나 CT 검사를 해보니 뇌출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의사분들은 뇌출혈의 양상을 보면은 이게 자발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는지 혹은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에 병원에서는 환자의 진단에 대하여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하는 진단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환자는 강력히 본인의 머리 충격이 없었다고 하고 있고, 의사는 외상성 뇌출이라고 진단을 내렸다라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는 당연하게도 피보험자의 사망이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청구권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외상이 없었음을 환자가 강력히 주장하였으므로 외상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더불어서 환자는 생명에 치명적인 간암이라는 증상이 있었고 사다리에 떨어지긴 하였으나 머리로 떨어지지도 않았으며 곧바로 병원에 방문한 것이 아닌 며칠 뒤에 방문을 하였으므로 더더욱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 아니므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하여 어떠한 원인이 직접적으로 작용했느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보험자가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환자 본인은 외상이 없었다고 또한 이제 주장을 하였으나 의무기록상 외상에 의하여 충격으로 인해서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과정은 쉽지는 않기는 했었는데요. 인과관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잘 주장을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외상성 뇌출혈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